이건 아니야. 저런 건 안 만나는 게 맞지. 안녕하세요. 또 4월 4일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대학원생이라 바빠서 카톡 연락 텀이 일할 때 2시간 정도이고 퇴근하고 와서도 1시간 정도 됩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나는 횟수는 1에서 2주에 한 번 정도입니다. 자주 못 만나다 보니 연락을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요. 전 카톡 연락이 중요한데 상대는 말투도 딱딱해서 애정이 잘 안 느껴지고 연락 텀도 안 맞아서 저만 애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연애 초에는 그래도 빨리빨리 답장해줬는데 지금은 더 느려졌어요. 카톡 말투도 연애 초에는 그래도 부드럽게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동성 친구 하듯이 해요. 아무튼 요즘은 연락텀도 더 길어지고 톡도 너무 딱딱해서 마음이 좀 식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애초에 연락텀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가 싶기도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이건 식은 거야. 아 이건 진짜 식은 거야. 바뀌진 않을 수 있어도 노력은 계속해서 할 수 있어. 얘는 노력을 안 하잖아. 얘 이거 식은 거야 이거. 100%야 이거. 아 왜냐면 그래 연락 텀은 적을 수도 있지. 근데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연락 텀 늘리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좀 느릴 수도 있는데 말투나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뭐 자기야 밥 먹었어? 많이 보고 싶다. 뭐 이런 말 해주는 거 뭐 그렇게 막 건 아니야. 이거는 얘는 너무 상대방에 대한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락 한두 시간 정도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밑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착하게 될 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점점 딱딱하게 되고 뭐 친구 대하듯이 하고 빨리 하려던 뭔가 노력이라도 보였는데 지금 노력도 안 보이고 이건 아니야. 저런 건 안 만나는 게 맞지. 내가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한 가지 장점과 99가지의 단점을 가진 사람과 99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을 가진 사람이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한 가지 단점으로 헤어질 수 있고요. 노력한다면 99가지의 단점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 진짜로. 노력이 있고 없고가 진짜 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한 가지 단점으로도 그냥 헤어져. 노력한다면 진짜 많은 단점이 보여도 만날 수 있어. 쟤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 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 진지하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탁들도 아니야 그런 거. 연락 더 많이 해줘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뭐 일 바빠지고 하면 사실 요게 집중하고 있는데 딴 거 하는 게 정신이 분산되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할 때 카톡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일이 아무리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더라도 나는 일할 때는 일 생각만 하는 걸 좋아하긴 해. 잠깐 화장실 가도 짬 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의 사람이긴 해. 일할 땐 일만 하자. 이런 마인드긴 해요. 그래서 연락 텀을 줄이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하지만 말투나 이런 거는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충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안 되면 뭐, 헤어지는 게 맞지. 말투가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안 바뀌어도 돼. 아니, 못 바꾸는 거에 가까워. 사람의 천성은 잘 못 바꿔. 근데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은 바뀌지 않더라도 티가 나. 이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지 않으려는 것 혹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 힘을 쓴다는 거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이야. 노력도. 힘 역자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사용한다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언제나 부자연이죠. 노력한다라는 건. 내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력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뀌진 않아도 돼. 근데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달라 이거지. 그것만으로도 어떤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를 줄 수 있잖아. 노력도 안 해? 이거는 뭐. 저도 오늘 헤어졌어요. 성격 착하고 저랑 맞는 것 같아서 만났는데요. 헤어짐을 앞둔 순간에 저를 붙잡지도 않고 헤어짐을 결정한 것조차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네요. 이제 후련해요. 잘했다. 싸울 때마다 차단하는 심리가 뭔가요? 차단 안 해놓으면 니한테 카톡 올까봐. 카톡 오면 니 목소리도 듣기 싫고 니 글도 듣기 싫고 니 생각도 듣기 싫은데 개소리 하는 게 보기 싫은데 그래서 차단해 놓는 거지. 연인도 자기 일에는 이렇게 쿨하지 못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진짜 못하긴 했거든. 어릴 때 나는. 지금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성적으로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여운님도 첫사랑이 생각나나요? 나세요? 그러니까 기억은 나지. 뭐 걔가 뭐 하는 앤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나지. 근데 뭐 보고 싶진 않지. 그러니까 풀이 그대가 나한테 와서 굳이 나한테 첫사랑 생각나세요라고 해서 번뜩 한번 생각해봤느라 생각은 났는데 그냥 맥없이 생각나진 않지. 그냥 어디서 잘 살고 있겠거니 하는 거지 뭐. 근데 막 그때 사랑 좋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오, 부럽다. 결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할까요? 반복 훈련밖에 없다. 그리고 절제력과 의지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나는 태생적으로 절제력이나 의지력이 조금 센 편에 가까운 사람이야. 아니다. 나는 절제력이나 의지력이 센 사람이 아니지만 타인에 비해 욕심이 약한 타입의 사람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 욕심이 약한 타입의 사람이라서 절제력이 강하지 않아도 절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결정적인 건 자기 감정에 대한 욕심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욕심 자체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뭐 감정에 대한 욕심도 그렇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어떤 물욕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기본적인 뭐 식욕이라든지 이런 욕심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제력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절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난 욕심이 적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큰 사람들은 더 큰 절제력이 필요하겠지. 나 이상해.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혹은 둘 다거나. 욕심이 엄청 크거나 절제력이 엄청 약하거나 혹은 욕심도 존나 크고 절제력도 엄청 약하거나 이게 최악이겠죠. 여튼.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겠지. 저 말도 동의해요. 저는 동기부여가 약한 편이에요. 전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욕심이 적다 보니까. 열정이 적다란 말도 많이 들어요. 제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타인에 비해 욕심이 적기에 열정도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아. 난 지금도 만족.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 그래서 가끔씩은 고민하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일을 벌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욕심의 역치가 낮잖아. 그래서 일을 벌려서 그냥 강제로 하게 하는 어떠한 이런 거를 만드는 편이야. 지금도 보면 나는 원래 방송에 되게 만족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성장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거야. 나도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근데 도저히 열정적으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열정을 가질까? 그래서 막 직원도 뽑고 직원들 월급도 막 줘버리고 막 이러니까 뒤지게 열심히 살죠 이제 월급 주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조금 이렇게 나한테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타입이에요. 일을 키워버리는 거지 그냥. 여긴가 보다 하고 와보면 그냥 마냥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난 어느 정도냐면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가다가 얼추 왔으면 됐지 뭐 하고 말아. 그러니까 그 정도야. 나는 도착을 안 해도 만족해. 그러니까 내 목표가 100만 원이야? 근데 90만 원 벌었어. 요 정도면 뭐 얼추 됐네. 100만 원에 안 가도 만족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00만 원을 가도 부족하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100만 원을 안 가도 만족해버려. 그 정도로 나는 열정이 없는 타입이라. 근데 대신에 남들보다 잘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굳이 내 스스로 타인의 시선 막 신경 쓰지만 않으면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 근데 난 타인의 시선을 막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집에만 있어. 타인 안 만나고. 그럼 엄청 만족스러워. 인생 엄청 행복해. 그럼에도 멈추시진 않잖아요. 전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없어도 되고 열정이 없어도 돼요. 다만 책임은 있어야 돼.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재라는 이런 권 하에선 책임감은 있어야 돼. 그것만은 꼭 가져야 돼요. 내 말에 대한 책임,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것만은. 나는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존재하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 삶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늘려가면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책임져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살 때나 30살 때나 그리고 현재 34살인 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또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책임져야 될 무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사는 삶인 것 같아.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그 책임감으로 사는 느낌이야. 항상. 물론 아주 근본적으로 사는 이유는 죽는 건 무서우니까
죽는 건 무서우니까 일단 살자. 뭐 이거긴 하죠.